안녕하세요. 오늘의 당번 이인혜입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MTV 방송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기본.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뉴스 요약해드립니다. 당번 알림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을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등 야만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헌법재판관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겁박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상황에 대해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단계인 가보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을 전후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동을 조장하거나 행사한 사람들을 즉각 수사, 체포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대한민국에 더 이상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 등이 100억 원 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작년 10월 한국거래소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나온 이 원장의 발언은 윤 사단의 일원으로서 그간 정권 눈치 보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금감원은 주가 조작에 대한 심증만을 언급하지 말고 속히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삼부토건은 그간 김건희 여사 주도하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 등 해병대 출신이 모인 이른바 멋쟁이변 단톡방의 존재는 최상병 사건 관련 청문회와 여러 언론 보도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채팅방에서 2023년 5월 14일 3분의 1 체크하고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송된 지 이틀 뒤인 5월 16일 김건희 여사는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대통령 영부인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되어 1,000원대였던 주가가 5,00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이 주가 급등 시기에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 최대 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수백 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처분하여 100억 원대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의심되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위해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 신분임에도 주도적으로 정부 사업에 개입해 움직인 정황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는 일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강 씨가 구체적인 송금 내역 자료를 공개함으로 인해 거짓말한 것이 탄로났죠. 그러자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무슨 이유로 돈 거래를 했는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며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왔던 강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3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오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밝혀지는 사실을 막기에 벅찬지 아이들 말장난과 같은 구차한 변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둑이 터져 막을 길이 없는데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자백하고 광명 찾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 당시 한강 수상택시를 추진했고 38억 원 넘는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은 2006년 서울시가 예측한 이용객 수 19,500명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현저히 적었고 낮은 접근성으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러다 당시 한강 수상택시 선사였던 청해진 해운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고 수습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2016년 수상택시는 재운행을 했지만 계속된 적자와 배 고장으로 2024년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취임 후 폭망한 한강 수상택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한강 리버버스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진수식에서는 과거 한강 수상택시의 실패에 쓰라린 경험이 생각났는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진수식에서 울컥한 오 시장의 감동 스토리와 달리 서울시는 운항 수익 적자를 불가피하게 보고 있고 선착장 내 편의점과 카페 등의 부대 시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존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는데요. 이는 애초에 한강 리버버스 이용객이 적을 것이라고 서울시가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일 선착장이 특별하게 꾸며지지 않는다면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선착장 편의점과 카페까지 방문해 매출을 올려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운항 수익 적자가 발생하는데 추후 이용객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적 사고인 것입니다. 폭망한 한강 수상택시를 통해 타산지석을 삼기보다는 무모한 오기의 발현을 포장하기 위해 영국의 템즈강 수상버스까지 논하며 무리수를 드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정책은 시작부터 예견된 대표적인 재정 낭비이자 포퓰리즘 정책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가 서울아치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제40회 밑빠진 독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선정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5년 투입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약 492억 원의 예산은 서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선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제작 과정의 부실 및 안전에 대한 위험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장 때 물과 연관된 폭망한 정책들과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울 시민을 위한 바른 정책들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이 오 시장의 책임 있는 시정일 것입니다. 작년 12월 24일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명령을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하달했다며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죠.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방첩사,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2초 통화했다며 이후 0시 53분경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A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검사이고 국정원 C처장은 국가안보정보조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내란 개입은 단순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제19 감싸기에 진심이었던 검찰이기에 이번에도 사건을 유야무야 덮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수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내란 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최성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자들을 처벌하고자 열심히 수사했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로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되고 외려 항명죄로 기소됐었죠. 이후 박 대령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인근의 사무실에 출퇴근하며 대기만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박 대령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처장에 임명됐다고 하는데요. 해병대 사령부는 향후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임명 배경에는 올해 1월 1심을 맡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박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니 비상식적으로 운영되던 국가기관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2심, 3심에서도 박대령이 공정하고 합당한 사법적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떠든 사람은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AI 관련 발언을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엔비디아 지분 30%는 1200조 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우리가 가진 국민연금을 모두 쏟아붓고 그대로 모자라 국채를 내고 빚을 내야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안 의원이 말한 엔비디아 지분 30% 1200조 원은 현재 고점에 있는 엔비디아 지분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언제 이재명 대표가 고점에 있는 엔비디아 지분을 사자고 말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스타트업 등 AI 관련 신생회사가 성장하도록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투자하고 성장한 이후에 투자한 지분의 30%를 연금 형식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안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속적으로 헛발질을 하더니 자신의 전공이나 다름없는 스타트업 관련 분야에서도 헛발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말에 망상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 증명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명백히 증명된 사업에 시추 비용만 5천억 원 이상이 드는 예산을 편성하며 산유국의 꿈과 미래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패가 자명한 석유 사업에도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생각을 가진 국민의힘이 정작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AI 산업에 투자하고 성장시키고 분배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들어갈 5천억을 AI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무능력과 무지의 끝은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뉴스브리핑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